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가슴속에 이루고 싶은 열망들이 살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 아주 작은 한 발자국의 행동일 테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한 스푼의 작은 아이디어로 달콤한 행복을 찾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연필과 지우개가 만나면 지우개 달린 연필이 됩니다. 헤드폰과 마이크가 만난다면 헤드셋이 됩니다. 짜장면과 짬뽕이 만났을 때 짬짜면이 됩니다. 이곳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새로움을 만드는 생활의 발견. 여기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디저트 업계를 움직인 청년이 있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에서 찾은 달콤한 상상.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던 정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에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녹여낸 특별한 진심. 발상의 전환으로 약 10개월 만에 희망에 다가가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까지.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으로 시작한 인생의 도전. 한 스푼의 달콤한 유혹 속으로 지금 빠질 준비 되셨나요? 실패를 딛고 일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푸테이의 대표 김지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키스더 티라미수라는 디저트 브랜드와 토스트럭이라는 이제 패스트푸드, 이제 테이크아웃 패스트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고 피프라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이제 국내와 해외 10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처음부터 창업의 꿈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26살 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런 세월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거를 26살 때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때 불현듯 든 생각이 돈을 벌어야겠다. 근데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창업을 하진 않았고 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사 생활까지 열심히 이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이제 첫 창업의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한 창업이 아니라 이제 부업식으로 하긴 창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한 달 만에 망했습니다. 이게 망한 이유가 부업이었잖아요. 저는 회사가 강남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사는 곳은 용산이었고요. 매장은 인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매니저한테 맡겨놨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너무 쉽게 이제 달려들었던 이런 창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만에 문을 닫게 되었지만 그 뒤로 정말 많은 거를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계속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와서 이제 브랜드 이제 오퍼레이팅 파트로 이제 스카우트가 돼서 이제 질소 아이스크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아마 질소 아이스크림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4년 정도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역시나 이제 또 트렌드가 타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었고 또 한 번 찾아온 기회로 인해서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게 저의 창업 시작이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기까지의 이제 뭐 요인을 한 3가지 정도 꼽아 보자고 하면은 뭐 첫 번째는 이제 입지,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지화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하면은 막 창업 아이템 뭐 어떤 걸 할까 이렇게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아이템을 고민하기 전에 자리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눈으로도 직접 보기도 했지만 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지만 입지를 잘못 선정해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 뭐 별거 아니지만 정말 입지가 좋아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입지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달 만에 망한 첫 창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입지 조건에서의 실패라고 저는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이제 한 건물, 큰 건물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아파트형 공장인데 이제 그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평 남짓한 자리가 있어서 거기 커피숍을 오픈을 했어요. 뭐 그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커피숍 창업이 유행이기도 했었고요. 왜냐하면은 되게 쉽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커피숍이 약간 좀 깔끔하고 뭐 이런 음식을 만드는 것보단 깔끔하고 뭐 쉽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도를 했던 건데 커피숍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쉬운 창업은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제 상황에 제 돈에 맞고 그다음에 제 여건에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하지 하고 입점을 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통해서나 이제 주변의 얘기를 통해서나 어찌 됐든 간에 창업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예요.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뭐 다른 거랑 나누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입지 요건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차별화예요. 질소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아이템 자체는 사실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걸 저 스스로 개발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보고 벤치마킹을 뭐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베껴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속타에 대한 이제 준비도 덜 됐었고 그러다 보니 트렌드가 지면서 역시나 무너지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은 제가 질소 아이스크림에서 실패 요인을 꼽아봐서 이런 건 하지 말자 해서 만든 게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인데 첫 번째로 이제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하지 말자. 질소 아이스크림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필요로 했어요. 아이스크림임에도 불구하고 질소통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힘이 약한 여성분들은 또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카피를 했기 때문에 남들도 쉽게 카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이 카피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차별화 전략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이 차별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장인 정신이랑 그다음에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장에서 받은 이런 재료들이 아니라 모든 재료를 다 수제로 만들고 이런 장인 정신을 통해서 정성을 쏟아서 제품을 만들면 결과물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인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겟층을 잡은 거는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 이런 섬세한 감성들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소비자층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담는 용기,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다음에 소품 하나하나에까지 저희가 감성을 넣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감성을 계속 잘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 현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뭐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뭐 해외의 현지화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상권이 있고 동네 상권이 있잖아요. 중심 상권에 맞는 마케팅이나 운영 전략들이 있는 반면에 동네 상권에 맞는 마케팅이나 운영 전략이 있어요. 그런 이제 뭐 중심 상권을 무조건 따라하는, 특히나 요즘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되는 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오픈을 하는 이런 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권에 맞게끔 이제 전략을 짜서 운영을 해야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물며 이제 국내도 그런데 이제 뭐 해외 사업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더 이제 그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뭐 그들만의 문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들만의 이제 뭐 습성이라든지 소비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였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였는데 이제 해외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전 브랜드가 해외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 한국에서의 그 제품의 재료라든지 이런 뭐 휴지라든지 스푼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한국에서 수출을 한 거예요. 물론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단기간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현지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빠요. 보통 이런 뭐 디저트나 외식업 이런 그 업종의 재료 퍼센테이지가 35%를 넘으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뭐 또 30% 아래면 또 너무 낮은 편이고요. 30에서 35% 사이를 맞춰서 유지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모든 제품이 이렇게 컨테이너로 가던 비행기로 가던 배로 가던 간에 가게 되면은 40%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럼 사실 현지에서는 이걸 운영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의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어느 때 그 세계의 동향이 바뀔지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 많으세요. 한류를 타고 같이 가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한류를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가 갑자기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에는 굉장히 잘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세계 동향에 대해서 이제 잘 섬세하게 항상 알아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세 가지가 제가 이제 뭐 성공 요인이라면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의 힘을 저는 믿어요. 제 좌우명이기도 해요. 항상 이제 뭐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없이 부정적이게 되고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또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진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처음 창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스펙이 좋아서 이렇게 창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그맣게 시작을 했지만 자그맣게 시작해서 성장을 하고 또 성장을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을 항상 주변에 뭐 친구도 좋고 뭐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뭐 인사하는 이런 사이더라도 항상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변 분들 이제 뭐 가족뿐만이 아닌 뭐 친구, 뭐 회사 동료 이런 분들을 모두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짧게 끝냈지만 뭐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뭐 사랑하시는 분 아니면은 싸웠는데 이제 좀 화해를 하시고 싶은 분들께 이제 전화를 하면서 돌아가시길 바라고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로 대표가 말하는 경험에서 얻는 성공 창업 노하우. 아이템을 고민하기 전에 상권을 먼저 선정하라.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브랜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또 이렇게 화해까지 또 권유를 하시는 여러 가지 예. 네,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예. 네.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뭐 도움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뭐 일단 첫 번째로 매장을 구하는데 아까 입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 입지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못 구하는 입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예. 뭐 금전적이 되었든 예.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소개를 시켜주든 이런 예. 식으로 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부동산 쪽에도 약간의 인맥이 있으셔서 또 네,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그쪽으로 좀 예, 있네요. 예. 자, 근데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네. 상권의 입지를 먼저 정하고 네. 아이템을 결정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중심 상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 아이스크림, 이 아이템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달라졌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은
처음 말씀드린 이제 창업 계기에서 제가 뭐 되게 높은 이상이라든지 좋은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이게 저는 뭐 이렇게 자랑할 거는 아니지만 예. 굉장히 현실적이고 많은 창업자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제 입지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입지였다면 그 입지에서 더 잘 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찾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업의 뭐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돈을 버는 것 네, 그게 아닐까요? 그런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연차로는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2년 만에 어떤 사업을 이루내신 거예요?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네. 이제 국내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생겼고요. 네. 이제 해외에 한 10개국 진출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좋은 입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입지를 3번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좋은 입지 어떤 곳일까요? 많은 분들이 되게 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 입지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유동 인구가 많으면은 되게 좋아 보여요. 예. 근데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유동 인구 많은 곳은 결국에는 임대료도 높고 그렇죠. 이런 부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파트건 뭐 주택이건 어디 동네라고 하더라도 소비가 많은 곳, 소비가 많은 곳이 저는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본인이 직접 거기서 뭐 24시간이 됐든 계속 있어보고 직접 체험을 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품을 좀 팔아야겠네요. 네. 일단은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네. 예, 그 대표님께서 원래부터 만들 줄 아셨던 거예요? 아니면 개발을 하신 거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에서 귀국을 했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 회사 이사로 있는 동생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귀국을 했어요. 네. 둘이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뭐 나는 이런 사는 얘기 하다가 이제 일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로 얘기하다 뭐 디저트나 바꿀 건데 뭐가 좋겠냐 했는데 예. 본인이 이탈리아 정통 티라미수를 먹어봤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근데 정통 티라미수를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커피숍에서 파는 티라미수 케이크가 이제 티라미수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통 티라미수를 만들어 먹어봤어요. 같이 예. 만들어 먹었는데 이거를 아이템화 시키면 너무 좋겠다. 근데 뭐 티라미수 케이크가 아니라 했던 일이 아이스크림이었기 때문에 네. 이걸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둘이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 현지화 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어려움 많았죠. 예. 일단 첫째로 그 정통 방식을 사용하면은 다 수입품이에요. 국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네. 다 이탈리아 아니면 프랑스에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수입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당연히 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단가 잡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맛을 살려야 되잖아요. 정통 방식의 맛을 살려야 되는데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술을 사용을 해요. 근데 저희가 디저트에 또 술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거를 술을 안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그 맛을 살리려고 이런 연구를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2달 정도를 했고요.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또 2달 정도를 더 했어요. 예. 그러면서 총 4달간에 걸쳐서 이제 계속 맛을 변화시키고 지금의 맛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개발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카피 브랜드가 우후죽순 또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은 네. 뭐 다 따라오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들은 없었습니까? 또 카피를 했다. 작년 이제 초창기에 상반기쯤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대략 한 8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8개 정도의 브랜드는 아니고 이렇게 매장이 생겼어요.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구, 부산 이제 지방까지 다 이제 확산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다 가봤어요.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보고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피 브랜드는 어찌됐든 간에 모양에 좀 치중을 많이를 했어요. 저희 아이스크림 모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이 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맛과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맛이 나서 사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드신 소비자분들이 저희 거도 똑같은 맛이라고 생각을 할까봐 네. 그런 걱정은 많았었는데 사업적으로 지속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는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아니라 티라미수 전문 브랜드라고 애초에 브랜드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카피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스크림만 따라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무너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권에 네.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티라미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서는 장인 정신을 얘기해 주셨어요. 많은 네. 정성과 장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그 앞에서는 질소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시면서는 노동이 반면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노동과 정성의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소 아이스크림을 운영을 했을 때는 저희가 3.8평 매장에서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6명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뭐 계산을 하고 이제 오더를 받아야 되는 카운터를 보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2명이 필요하고 나머지 1명은 또 앞에서 줄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근무를 했고요. 이제 그 6명이 근무하던 곳에서 2명이서 모든 거를 다 해냈습니다. 재료를 만들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고 이제 소비자분들께 직접 서빙을 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2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더 발전해서 장인 정신으로 이어나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튼튼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뭐 밟고 올라가겠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사업 외에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다른 브랜드가 있고 이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장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회사로 커졌고 그 회사가 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말 튼튼한 발판이 되어준 게 저는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발판이 만약에 부실했다면은 아마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자,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을 이제 티라미수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진출을 시키는 게 처음 이제 목표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회사가 되면서 같이 함께 일하는 식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 이제 뭐 직원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이제 뭐 친구, 동생, 형, 누나 그리고 한 식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말 이런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조직 구조를 꿈꾸는 이런 회사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식구들이 나중에 같이 웃으면서 네. 지내면 좋은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관계의 중요성까지.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본고장에서 네. 그렇게 대표님의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을 네. 판매하는 모습, 정말 이탈리아를 움직이는 모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길 위해서 여러분의 달콤한 도전이 행복한 결실을 맺으시길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막상 해보니까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또 마치고 나니까 좀 더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주변 분들한테 잘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실패 속에 숨은 성공의 열쇠를 찾을 시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